이야기하는 그 몇몇 사람의 자리, 그 자리의 품격도 높여주는 거예요. 서울시내 한복판에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 그 옆에 그 교보생명 빌딩에 보면은 큰 외벽에, 광고판으로 붙이는 외벽에 시가 늘 걸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 딱 버스를 기다리고 섰다가 시가 보여요. 잠깐 신호대기 서 있는데 고개를 돌리면 시 한 줄이 딱 보이는 그런 도시는 전 세계에 많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러나 도시 외벽에 건물 한쪽에 십몇 줄이 걸려있는 도시는 그 도시의 품격 자체가 한 단계 높아지는 도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조금씩 구석구석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시를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시를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우리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우리 블로그에다 저장을 했다가 좋은 시가 있으면 나누세요. 나만 간직하지 말고, 나만 갖고 계시지 말고, 남한테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좀 이렇게 좋은 시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씩이라도 시를 읽으면 오늘 시 한 편 읽는 것과 읽지 않은 것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늘 일주일에 한두 편씩 시를 읽는 삶을 1년 살고 2년 살고 5년 동안 늘 시를 읽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서적으로 그만큼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있는 한 60이건 16이건 가슴속에는 정의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이랬어요. 사무엘 울만은 이 시를 78살에 쓰였어요. 78살의 청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세월 속에 우리의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이 늘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사무엘 울만은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나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잃었을 때 늙는다는 거예요. 열정과 희망과 의지를 접었을 때 그때 늙는다는 거죠. 우리가 희망과 열정과 의지를 버리지 않고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청춘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면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내 발을 붙잡으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느껴보셔야 합니다. 슬픈 걸 보면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남자가 왜 울어? 이렇게 남자가 울면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슬픈 걸 보면 누구나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감각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설레이지 않는 나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감각이 깨어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게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정과 희망과 의지를 버리지 말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대가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열정을 다 버린 채 냉소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거나 냉소라는 게 뭐예요? 비웃음이죠? 잘 되겠어? 잘해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늘 비탄의 얼음에 갇혀서 즉 비관적인 생각이나 탄식이나 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청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의 물결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청춘이라는 거죠. 여러분 청춘이세요? 네?
이쪽은 네라고 대답하시는데 이쪽은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우리는 언제나 청춘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시를 읽으면은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어휘력도 늘고 감수성도 풍부해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런 이점이랄까요? 그리고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정리를 해주시죠. 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혜를 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는 우리에게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시는 우리에게 위안과 용기와 힘을 줍니다. 시인들의 생각이 집약되고 압축된 그런 짧은 형태로 모아진 것이 시예요. 그런 시 속에 시인들이 오랫동안 생각한 오랫동안 고민한 그리고 사유와 상상이 합해진 그런 것들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를 가까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시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를 읽어주시기 바라고 시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도종환 선생님 시가 많은 사랑받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작품 활동 이어나가실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시집은 바로 내년에 지금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거 말고도 또 지금 요즘에 제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신문에 매주 한 면씩 연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들이 내년 상반기에 끝나면 모아서 그걸 책으로 한 권 낼 준비를 또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산문집을 또 몇 권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책을 좀 많이 낼 생각으로 올해 준비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또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네, 도종환 시인과 함께한 시에게 길을 묻다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V평생대학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